예, 일부에서도 우리 이다영 PD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대부분 병력이 철수했다고 하는데 병력을 철수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남부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하마스가 제거됐다라는 꼭 이렇게 이스라엘 군이 판단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군 당국은 이제 뭐 아까 이다영 PD가 보도해줬듯이 이제 전술 변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력 부대인 이제 984단을 철수하고 한 개 여단급 병력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넷자림 통로에다가 남북을 가르는 데다만 남겨두고 그다음에 가자지구 바깥에 이제 이스라엘 국경 쪽이죠. 그 키스핀 키부츠의 예비사단을 이제 3개 예비사단을 갖다가 주둔시켜 놓고 있어요. 여차하면 이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빼놓고 그다음에 현재 라파 국경 그 안에는 이제 적 세력이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한 4개 대대의 하마스 병력이 존재한다고 해요. 요것만 이제 제거하면 이제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죠. 그 하마스 병력이 이제 80% 제거된 상태라고 하고 뭐 군 정보 당국자들에 하면 이제 전술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수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보수 우파 쪽 그 뭐 아까 그 이다인 PD 말에 의하면 스모트리치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발이 굉장히 극심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성명은 다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죠. 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도 그렇고 벤그리브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티냐후 총리가 자꾸 이제 아까 앞전에도 언급했지만 라파 공세에 대한 날짜는 정해져 있다. 라면서 자꾸 이제 그 라파 공세 기조에 대한 재확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뉴욕 포스트나 외신들은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미국의 압박 예봉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철수를. 그러니까 이거 전술적 교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휴전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 전 단계인 이제 대규모 병력 철수로 이제 약간 이렇게 컴프로마이즈를 한 것 같아요. 전술 교정이다. 하지만 전략적 목표 즉 하마스 섬멸은 라파 공세는 변화가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말로 얘기해서 이제 전술적 교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는 거 미국이 그동안 오랫동안 바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그 이스라엘 병력 철수 미국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그 WCK라고 그 월드 센트럴 키친 이 구호단체 오폭해서 7명 죽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군이 여러 가지 좀 코너에 몰려서 이렇게 철수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전에 설명한 것들은 이제 군 당국자들의 의견, 군사적인 의견이고 실질적으로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100%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IDF는 철수가 미국의 요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꾸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얘기하지만 100% 미국의 압박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반정부 시위대, 그 DC와 워싱턴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전원에 따르면,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수개월 동안 병력 철수 휴전을 요구해 왔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번 WCK 오폭 사태를 빌미로 미국이 강압적으로 이제 군대 철수를 이제 압박을 해서 관철시킨 것이라고 설명했고, 네트냐후도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 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WCK 차량 오폭 사고를 빌미로 바이든이 이제 전화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트냐후 총리하고 거기서 뭐라고 밝혔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지원, 외교적 지원, 군수 지원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를 양 정상이 통화를 한 지 72시간 만에 이제 한밤중에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철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언급하신 그 오폭 사태와 미국의 요구가 이제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현지 언론도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소위 얘기해서 유권자들, 그러니까 우파 지지자들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굉장히 그 흥미있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은 2021년도에 카불에서 그 미군 철수하기 직전에 미군도 역시 오폭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민간인 10명이나 사살한 적이 있는데 그랬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그 WCK 그 구호단체에다가 오폭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그 사건을 두고 오히려 이 사건을 악용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설명을 이제 다시 드리자면 이제 정권 초기에 바이든 행정부 정권 초기에 이제 아프간 철수할 당시에 미군 12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ISIS-K가 이제 자살폭탄 테러로 이제 12명이 미군이 전사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제 미 국방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추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추적해서 어디에 갔냐니까 카불 근거지에서 테러 세력이 있는 걸 보고 이제 폭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 세력이 탑승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 차량에 이제 드론으로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로 이제 폭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10명이 민간인이 희생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러와 전쟁에서는 민간인 피해는 상수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콜라테럴 데미지는 어쩔 수 없고 이른바 전쟁의 불확실성, fog of wa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불문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앞서 언급한 카불 오폭으로 민간인 10명이 사망했다라는 의혹을 뉴욕타임스가 최초 제기했어요. 근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의로운 폭격이라면서 한 1, 2주 동안 실질 기간을 끌어왔어요. righteous act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전말 조사가 나오니까 이제 비국적 사고라면서 이렇게 꼬랑지를 내렸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월드 센트럴 키친 그 차량 구호 차량 폭격한 다음 하자마자 이제 이 잘못을 시인했어요. 우리 그 오폭이다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대는 거예요. 사고 발생 질시 이제 오폭을 인정한 이스라엘한테 도덕적 잔재를 하는 거야. 이걸 하면서 이제 나선 것이고 그래서 그 빌미로 이제 병역 철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회주의 행태라고 해서 굉장히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맹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제가 먼저 땡겨서 할게요. 왜냐하면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런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 포스트지가 아주 놀라운 기사를 냈는데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군이 그 오폭했던 WCK에다 오폭했던 그 사건이 사실은 하마스가 유도해서 이스라엘 군의 이 공격을 유도해서 오폭 사고가 난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IDF가 이제 전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공개를 했어요. 근데 공개한 걸 예루살렘 포스트가 이제 그대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폭 사고는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구호 트럭에 착승해 유인 사격을 이제 IDF 드론에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그 WCK 그 구호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공중에다가 난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드론 IDF 드론 그 정찰팀 그걸 보고서 이게 테러 세력이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IDF가 당한 거다. 어떻게 당했냐? 공작이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 최초 당일 저녁 10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DF 드론 정찰팀이 WCK 구호 차량과 하마스 전투 차량이 합류한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특이 상황이 이제 포착이 됐고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그 같이 합류한 것까지는 좋은데 테러 병력이 WCK 구호 차량에 탑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난사를 한 거죠. 허공에 총기를 난사했고 IDF 드론 정찰팀을 이제 끌어들인 겁니다. 유도를 한 것이죠. 근데 같이 있던 이 하마스 차량과 구호 차량이 동시에 경락고로 들어갑니다. 그럼 공중에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IDF 드론 정찰팀이 이제 피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휘부에다 연락을 한 것이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IDF 지휘부는 피하 구분을 위해서 이제 WCK 본부 헤드코어하고 WCK 차량 직원에게 연락을 다 한 거예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근데 연락이 두절 상태예요. 근데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IDF가 인도적 구호품 호송에 대한 차량 방어 책임이 IDF에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정찰을 한 거예요. 근데 경락고에서 이동했다가 다시 나온 겁니다. WCK 구호 차량과 하마스 차량 이게 이제 서로 쪼개지면서 계속 이제 추적을 해오다 보니까 또 연락을 했어요. WCK 그 헤드코어하고 그 차량 탑승자한테 연락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1시간 만에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민간인 오폭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하마스의 공작 그 기만 공작에 이제 당한 거라는 게 명징해 보입니다. 야, 이거 뭐 거의 영화네요, 영화. 그러니까 이걸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마스가 WCK 오폭 공작을 통해서 이제 군대 철수 여론 선동에 밑밥을 제공한 것이죠. 요거를 바이든 행정부가 그냥 뜯어버린 겁니다. 물어가지고 하마스 합세해서 이스라엘 철군을 압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내가 여기서 들은 궁금증이 네. 그럼 하마스하고 WCK 월드 센트럴 그 키친 그 구호대원하고 합작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WCK 그 대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하마스가 이렇게 한 걸까요? 이거는 뭐 약간 회색지대 반반인데요. 뭐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확실하진 않지만 내통 정황은 포착이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WCK 총재가 이스라엘 성토하는 발언을 막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 정보를 다 줬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자체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통에 약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UNRWA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네요. 국제기구 대부분이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요번에 뭐 적십자 총재도 마찬가지고 그 국제기구 전체가 약간 극좌 친팔생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디폴트로 보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연락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되는 행태를 보면은 알면서 그냥 이스라엘 때렸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적외선 탐지기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이스라엘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처벌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워낙 착하니까 이제,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휘관 2명을 그냥 해고하는 선으로 끝냈죠. 근데 이건 해고할 사안이 아닙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파우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파우다에 보면은 이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인질을 납치해서 차에 태우고 막 달리다가 이 지붕이 있는 어떤 그 천막 밑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위에서로 계속 드론으로 감시하는데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 나오는데 어떤 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놓쳐버리죠. 그런 작전 같아요. 거의 당한 거죠. 요번에 안 당하겠다 하고 격발을 했는데 이제 민간인이 숨어 있던 거죠. 거의 뭐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이스라엘 군의 WCK 오폭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군이 철수하게 된 어떤 그 밑밥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앞 질문입니다. 그 미국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가자지구에서 철수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종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란이 미국을 계속 압력을 놓고 있다.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스트가 이제 중동 이제 아랍계 매체, 이란 소재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한 겁니다. 그럼 그 이란 매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란은 가자 휴전을 성사시키면 이스라엘이 지지난주에 IRGC 사령관 공습에 대한 보복을 유예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가자를 종식시키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확전하는 거를 우리가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익명의 이란 외교관을 인용해서 만약 미국이 가자 전쟁을 종식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모색할 수 있다라고 아주 긍정 신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황으로 보면은 이제 이란이 민원을 바이든이 받아서 수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나 이런 외신들은 이거 잘 보도를 안 하는데 아랍 매체들, 특히 대리 세력 매체들 헤즈볼라의 반응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 헤즈볼라 나스랄라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번 철수를 두고선. 이건 패배의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적군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번 철군이 워싱턴이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가 영향력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했고 이건 다 워싱턴의 작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이거 부정하죠. 이런 적 없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적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란은 대리 세력을 이용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확전을 지금 경고해 왔어요. 근데 가자 정식을 종식할 수 있다면 이란과 이란 그 대리 세력은 군수 재보급 및 숨통을 이제 틔워주는 효과예요. 얘네들도 이제 다시 벌충을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만 벌충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이제 벌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미국하고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고. 근데 이렇게 이란이나 이런 대리 세력들은 이제 신의 성실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보복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아까 이다윤 PD 보도에 따르면은 또 공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하고 이제 약속은 그냥 뭐 24시간 안에 다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그냥 제 개인적인 오피셜이에요. 내피셜인데 지금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다라는 것은 그 일종의 또 하나의 작전이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군이 없게 되면은 여기저기 숨어 있었던 하마스가 그때 이제 슬슬 기어 나와서 또 이제 막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군이 다시 또 잽싸게 들어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전 정확하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다 뺐지 않습니까? 이제
인도적 구호물자 들어가요. 또 이제 힘 키운 하마스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또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로켓 공격하겠죠. 그러면 그 빌미를 또 들어가서 이제 또 정리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한 폭동이 자기의 노선이기 때문에 절제가 안 돼요. 정상적인 정파라고 좀 제도권 정파라면은 그거를 정리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일 텐데 얘네들의 뭐 어떤 국시나 뭐 어떤 정강 정책 자체가 이스라엘 박멸이기 때문에 틈만 주면 공격해요. 그러니까 공격하면 다시 또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무한 반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마스는 약간 악성 종양 같아서 그냥 완전히 박멸하지 않으면 또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걸 명분으로 다시 또 워싱턴한테 야 어쩔 수 없지 않냐 또 들어가야지 하고 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시골에서 개울가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이게 이 투망 같은 걸 던지거든요. 한 번 던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없어요. 다 도망가요 고기들이. 그럼 이제 밖에서 가만히 이제 내가 간 것처럼 기다리고 있으면은 조용해지면 다시 이제 고기들이 스물스물 나온다. 그때 다시 또 투망을 던지거든요. 그런 작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마스가 금붕 IQ라는 거죠.